저희 회사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하지도 않고 AI 서비스에 대한 알고리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스마트 시티 같은 혁신화된 첨단 기술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우리 주변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인 쓰는 공공 서비스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공도서관의 도서 서비스와 같이 누군가의 삶의 가치를 바꾸는 공공 서비스가 있다면 저희는 그러한 삶의 가치를 바꾸는 공공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저는 공공도서관의 도서 빅데이터를 수집 가공해서 도서 큐레이션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VS 커뮤니티의 창업자이자 대표를 맡고 있는 이환행입니다. 저희 회사는 공공도서관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도서관에는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도서 알림톡 서비스와 챗봇 서비스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들에게는 도서 큐레이션 서비스를 개발하여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업하기 전에 공공도서관의 도서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에 10년 이상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러 가면 책을 보는 분들이 도서 선택 장애를 겪고 있는 걸 많이 봤어요. 이런 분들이 좀 더 책을 선택하는데 좀 쉽게 편하게 책을 선택할 수 있는 자료를 누군가가 좀 잘 모아서 정리해서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도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도서 큐레이션 서비스는 단 하나의 주관적인 데이터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터넷 서점들의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아도 서로 순위가 달라요. 그 안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터넷 서점도 홍보를 할 수 있고 또는 자체 큐레이션한 책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마켓에서 추천하는 도서를 먼저 홍보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공공도서관에서 읽은 나와 비슷한 성별과 세대와 지역의 사람들이 읽은 책들을 단 하나의 어떤 주관적인 데이터 가공 없이 그대로 정합성만 맞춰서 이용자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그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 데이터를 주려고 노력해 왔고요. 이런 것들이 주변에 다른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차별성이라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구매하신 분들은 저희가 제공하는 빅데이터 분석한 데이터를 보여주면 깜짝 놀랍니다. 이런 데이터가 왜 이제야 나왔는지, 이걸 이제 이용해서 도서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 하시고요. 그리고 도서관의 회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문자 알림톡 같은 경우, 과거에는 도서관에 제공한 대출을 했을 때 반납 안내 문자나 대출 예약 문자 같은 것들이 40자로 짧게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카카오톡을 통해 1000자로 어떤 도서관에서 언제 어떤 책을 빌렸는지 자세히 제공하기 때문에 우선 알림톡 같은 서비스는 도서관도 도서관의 회원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도서 큐레이션 서비스는 어디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취합해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내가 왜 이 책을 봄에 있어서 왜 이걸 고민하고 있지, 이런 부분을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업 초기 때 제가 어떤 걸 창업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대부분 자율주행이나 AI 서비스들이 가장 혁신 서비스로 대두되고 있었는데 저희는 도서 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는 창업 48개월 정도 됐고 저희 회사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하지도 않고 AI 서비스에 대한 알고리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스마트 시티 같은 혁신화된 첨단 기술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우리 주변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인 쓰는 공공 서비스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공도서관의 도서 서비스와 같이 누군가의 삶의 가치를 바꾸는 공공 서비스가 있다면 저희는 그러한 삶의 가치를 바꾸는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앞으로는 평생교육이나 문화, 체육과 같은 우리 주변에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하게 이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창업할 땐 내가 생각했던 창업 아이템이 최고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창업하고 나면 나와 비슷한 제품들은 전국 어딘가에 있고 세계 어딘가에 있어요. 그런 창업 아이템이 그들과 경쟁할 때 과연 더 경쟁력이 있는지는 막상 창업해서 사업화 시켰을 때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내 창업 아이템이 반드시 다른 창업 아이템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창업하기 전에는 나한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최고라 생각하지만 창업한 이후에는 그런 비슷한 제품들과 무한 경쟁에 빠져들게 되고 또 내 아이템이 굉장히 독창적이라고 해도 또 누군가는 쉽게 따라와서 비슷하게 만듭니다. 이건 창업 아이템에 대한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사업 아이템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에 대한 팀을 구성하고 안정적인 자금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매 순간마다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 정도 했으면 참 많이 했구나 라고 할 때 불현듯 내 앞에 또 다른 문제가 툭 던져집니다. 그런 문제들이 매번 시시각각 다가오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고 또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우선 내 아이템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이템들은 어딘가에 있고 또 경쟁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또 따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팀을 구성하는 것과 그런 팀원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자금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창업 초기라도 반드시 매출이 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았으면 하고 매출이 확대될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셨으면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대표자는 좀 본인 스스로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느 순간에 나의 아이템보다 내가 스스로를 위안하고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의 아이템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 옵니다. 대표자는 가장 힘든 시기가 많고요. 어느 순간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기 어려운 순간이 와요. 그래서 저는 꼭 자기를 스스로 위안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창업 전에 아이템만큼이나 잘 만들어서 준비하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